오늘 저의 무지랭이 몸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교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하는 이런 훈련 동작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 뛰는 걸 한번 그대로 구현하면 이런 느낌이세요. 무릎을 되게 많이 쓰세요. 아, 제가 그렇게 뛰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제가 원하는 동작은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류현진 선수 전 트레이너이자 러닝계의 안성기 김병건 스포츠의학 박사님 모시고 워킹, 슬로우 조깅, 러닝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워킹부터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러닝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워킹은 진짜 이걸 배운다는 상상 자체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책을 보니까 좀 제대로 걷는 것도 상당히 방법이 필요하고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걸어보고 네. 이게 좀 올바로 걷고 있는 건지 한번 봐주시면서 여러 가지 교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네. 우선 잘 걸으시는데요. 아, 수정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네. 우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잘 걸으려면 발바닥을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은 뒤꿈치,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 면적,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푸시하는 동작이 세 개가 다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보폭이거든요. 보통 보폭은 본인의 키에서 100 정도를 뺐을 때 자기 보폭이거든요. 저는 175라 75cm거든요. 그러면 이 양발 사이에 제 신발이 두 개가 딱 들어가면 대략 오른쪽 뒤꿈치에서 왼쪽 뒤꿈치가 75cm가 돼요. 생각보다 넓죠. 네. 아마 선생님은 한 하나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베스트는 아닌데 괜찮다.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겠네요.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보속인데, 속도인데 이건 짧아서 속도는 조금 정확히 어려운데 가장 이상적인 속도는 초당 1.4m를 가는 거죠. 꽤 빠르네요. 빠르죠. 그러면 제가 75cm 기준으로 하면 똑 할 때 75, 딱 할 때 75. 시속으로 하면 거의 5km. 네, 5km 정도 돼요. 시속 5km? 네, 시속 5km 정도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의 포지션이었는데 제가 측면에서 봐서 정확히는 못 봤는데요. 무릎과 발이 약간 외회전된 느낌이 좀 약간 양반이시라 그런지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조금 맞습니다. 있었어요. 제가 많은 선생님도 모셨지만 항상 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좀 벌어집니다. 이게. 네. 이게 아무래도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힘을 쓸 때 엄지발가락에 이 지문이 있는 곳으로 밀어낼 때 추진력이 가장 강해지거든요. 잘못하면 무지외반증 형태로 발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엄지발가락의 안쪽 날로 밀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추진력도 조금 덜 날 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벌어지는지 아닌지를 좀 어떻게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벌어지는 안 벌어지느냐는 아마 거울을 보고 직접 이렇게 걸으셨을 때 발바닥이 수직으로 쓴 상태로 이렇게 착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착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바깥으로 돌아간다면 대체적으로 엄지발가락이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약하시거든요. 그러면 뒷발에서 이렇게 엄지발로 이렇게 버텨주는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와요. 그러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세 군데가 우리 몸을 밀어주게 되니까요. 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잘 걸어야 우리 이제 다음에 할 슬로우 조깅과 러닝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근육을 쓸 수 있죠. 이게 벌어지는 게 단순히 자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걸을 때 마지막에 찰 때, 나갈 때 이게 벌어져 있으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뛰게 되면 특히 이제 부상으로 보면 무릎에서 회전하는 토션이 생깁니다. 무릎에 장기적으로 미세하게 계속 부하가 근데 걸리게 얘는 구부렸다 펴졌다만 해줘야 되는데 옆으로 회전을 하게 되니까 걷는 양이나 뛰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죠. 걷는 거 정도야 뭐 어떻게 한 시간 정도 버틴다 해도 달리기 시작하거나 뭐 무지하게 걷는다거나 분명히 무릎 손상이 제가 그래서 무릎이 아팠을 수도 있겠네요. 러닝할 때 아마 가능성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교정하는 거는 마지막에 엉덩이 차는 그 부분에서 네, 힘을 조금 만약에 주면서 연습을 한다고 하면 네. 11자로 두고요.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요. 오른발을 뒤로 쭉 슬라이딩 하듯 밀어보시게. 스톱. 그렇죠. 등 조금만 펴주시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 엉덩이 힘 줘볼까요? 그렇죠. 허벅지, 종아리. 얘를 우리가 이제 트리플 익스텐션이라 해요. 네. 걷고 뛸 때 이 세 개가 동시에 밀어주면 순간 추진력이 확 나는 거거든요. 걷는 것도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이걸 모아서 모아놓고. 이 상태에서 뒤로 해서 이걸 차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손 올려놓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가슴 펴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걸을 때 쓰이는 근육이 뛸 때 쓰이거든요. 그럼 발이 펴지면 우리 몸에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는 동시에 힘을 쓴다. 이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죠. 걸을 때 팔자다리 된 사람 교정 방법입니다. 11자로 모아서 살짝만 구부리시고 대처 등짝 펴주시고 오른발이 지면을 그렇죠 해서 세 개가 힘이 딱 들어오면 주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쭉 천천히 지금도 약간 발이 벗어났죠? 그죠 하나만 이렇게 잡아서 눌러주세요. 잡지 말고 위에서 밑으로 누르면 코어에 힘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직선으로 움직이게 그렇죠. 천천히 이렇게 그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네, 세 군데 힘 주고 그렇죠. 힘 들어오면 다시 제자리로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걷는 동작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할 슬로우 조깅과 러닝에 기초 작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정말 방송을 떠나서 제가 집에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걷는 게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1만 보 걸었다, 오늘 2만 보 걸었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고 저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데 걸음 수나 이런 거에 좀 건강할 만한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또 1시간 그냥 줄창 몰아서 걷는 것보다 10분씩 6번 나눠서 걷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도 봤는데 그거는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하게 걷는 거에 이득을 보는 참고 문헌엔 대략 7,500보에서 10,000보를 가장 이상적인 걸음걸이라고 하거든요. 7,500보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득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라 일일 걷는 양은 대략 7,500보 최대 10,000보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많이 걸으면 지방의 연소가 많아지면서 체중이 빠져요. 물론 과체중인 분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마른 분들에게는 근감소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10,000보, 20,000보 걷는 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보수로 걷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한 번에 10,000보를 걸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그 7,500보에서 10,000보는 일일 중에 우리가 10,000보를 채우자는 거라 그렇게 되면 한 번에 걸을 때 뭐 1,000보, 2,000보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걷고 그리고 또 쉬었다가 걷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식후에 대략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뭐 당뇨나 고혈압 있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걸어 다니면서 혈당을 태우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요즘에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 그게 이제 나눠서 쪼개서 하는 게 여러 가지 기초 대사량이나 혈당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워킹하고 러닝은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슬로우 조깅은 약간 끔찍한 혼종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무엇인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왜 슬로우 조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슬로우 조깅이 우선 생긴 건 일본에 있는 분이 개발을 한 거예요. 걷는 분들이 계속해서 걸어서 유산소성 능력을 끌어올리는 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뛰긴 뛰어야 하는데 달리는 건 너무 데미지가 크고요. 그래서 저체력자라든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유산소성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다 보니 슬로우 조깅이 탄생했는데요. 사실은 슬로우 조깅은 존재했던 운동이에요. 예를 들면 선수들이 무릎을 수술하거나 그러고 다시 러닝으로 복귀할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폭이 좁은 상태에서 발의 비트 수는 러닝에 가까운 걸 일반적으로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죠. 느린데 비트라는 거는 이거 케이던스는 잔발을 말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완전 잔발로 천천히 뛰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걷는 게 케이던스로 하면 100에서 120이 맥스거든요. 케이던스, 그러니까 분당 걸음수. 네, 분당 걸음수가 네. 100에서 120이 최대인데요. 이제 러닝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빨라져요. 그래서 대략 슬로우 조깅에서의 케이던스는 대략 150 정도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50에서
160, 170, 180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죠. 보폭은 좁은 상태예요. 슬로우 조깅으로 180도 합니까? 네. 다다다닥 하는데 천천히 뛰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은 걷고 네. 제가 슬로우 조깅을 해도 속도는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예를 들어 120 케이던스로 걷고 네네. 저는 180으로 걷게 되죠. 가보시죠. 이렇게 이게 원래 이제 엘리트 선수들 그 재활 목적으로 하던 거였네요. 네네. 근데 일본에서 이제 뭐 고령층이나 예, 좀 운동 능력 시작인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활용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바로 이게 궁금한데 고령층이나 정말 체력이 많이 낮으신 분들이 이걸 꼭 러닝으로 넘어가야 되냐? 평생 슬로우 조깅만 하면 안 되냐?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목표는 좀 더 높았으면 해요. 마음은 러닝을 일단 목표로 두는데 내가 신체적인 내구성이 안 좋아서 못 가더라도 나는 절로 갈 거야 라고 해서 약간 목표를 세워야 내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못 가더라도 가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몸이 허락한다면 가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슬로우 조깅에 머물러도 충분하다. 제가 순환기내과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 심근경색 스텐트 넣은 사람도 슬로우 조깅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 분들 뭐 지금 나가서 바로 뛰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슬로우 조깅으로 시작해서 그런 분도 주치 판단 아래 상의해서 러닝 가셔도 됩니다 하면은 그래도 목표 자체는 러닝까지 둘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러닝을 한다면 예를 들어 걷는 게 존 1에서 존 2 조금 못 미치는 1.5 정도인데요. 슬로우 조깅이 대략 2, 3 정도 사이거든요. 뭐 2.5라고 치면 그쵸, 네. 네네. 그러면 러닝은 그 위쪽이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동 강도를 올려간다는 건 그 존을 정확하게 도장 깨기 하듯이 깨서 올라가는 거죠. 존 1인 사람이 갑자기 존 4로 가면 건강한 사람도 못 견딜 거거든요. 네, 실려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절대 무리하라는 뜻은 아니고 목표 자체는 심장에 문제가 더더욱 있다면 이제 주치의와 상의해서 러닝까지도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거의 답이 나왔는데 심박수 기준이겠네요. 시속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뭐 60대 비만 할머니다. 네. 그런 분은 뭐 진짜 5km가 슬로우 조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박사님이나 뭐 여기 잘 뛰시는 우리 스태프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9나 10 정도 나야 뭐 겨우 전 죽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10km 정도 나야 이제 슬로우 조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시속 기준이 아니라 결국 이거 심박수 기준으로 자기 최대 심박수의 뭐 그런 기준이겠네요. 50%에서 60%를 넘지 않을 거예요. 슬로우 조깅으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러닝하면 선수를 생각해요. 사실은 뭐 말씀하셨듯이 40대에도 건강하지 않은 분은 걸어도 존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은 거기가 맥스인 거예요. 대신에 80대인데도 매일 5km, 10km 뛰는 분은 웬만한 뛰는 걸로 존3 잘 안 올라갈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치를 절대치로 정해서 그렇지 사실은 운동은 거의 다 상대적인 거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폭수는 RPM은 잔발은 이제 150부터 시작해서 180까지 180이라는 말은 초당 3발짝 다다다다다 아까 그 시범 보여주셨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잔발이어야 된다. 예, 그렇게까지 올라가라는 말씀이시고 제가 재밌는 그 책에서 기준을 봤거든요. 입이 미소를 지어라.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강제로 미소를 지으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존2 정도 하면 기분 좋을 만큼 숨차거든요. 약간 이렇게 웃을 수 있을 정도. 근데 존4로 올라가면 마라톤 선수가 웃으면서 뛰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강도의 사실은 어떤 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 얼굴이 찡그러지는 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좀 중고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 한번 뛰어볼 테니까 나머지 발바닥, 보폭, 박자, 시선 척추 한번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좁아서 좀 그죠? 한계가 있긴 한데 우선은 지금 선생님 뛰는 건 슬로우 조깅은 아니고 러닝. 이게 되게 천천히 뛰었는데 슬로우 조깅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소가 지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발의 착지인데요. 그 착지가 제가 옆으로 보여드리면 보폭이 좁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러닝에서의 미드풋이 불가능해져요. 좁아서 이런 방식으로 들리게 돼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발끝이 먼저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보폭이 좁으니까 발바닥이 닿으려면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한 180 케이던스 될 거거든요. 저 지금 벌써 땀나기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뛰는 거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보폭은 대략 한 70cm 정도 되니까요. 대략 속도 기준 하면 700 페이스 정도.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 한 10분? 10분. 훨씬 느리게. 훨씬 느리게.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리시면 팔자가 되니까요. 발을 예쁘게 모아서 무릎을 저한테 그대로 이렇게 하나, 둘, 속도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좀 더 미소. 빠르게, 하나, 둘, 빨리. 진짜 엄지발가락. 되게 진짜 잔발이에요. 그죠, 완전 잔말이에요. 근데 벌써 숨 차오죠. 예, 미소가 점점 없어지는데. 지금은 저희가 제자리에서 뛰었고 이제 뛰게 되면 보폭이 대략 슬로우 조깅은 3-40cm를 넘진 않을 거예요. 진짜 잔발이고. 네, 완전 잔발이에요. 제가 그러면 교정된 형태로 한번 다시 한번.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등지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보폭은 좋아지셨는데 발의 착지가 약간 러닝의 미드풋을 많이 쓰세요. 참고로 저는 러닝에 완전 문외한입니다. 진짜 레알로. 네.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선생님 뛰는 걸 한번 그대로 구현하면 이런 느낌이세요. 무릎을 되게 많이 쓰세요. 아, 제가 그렇게 뛰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원하는 동작은 이렇게 뛰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80 케이던스거든요. 그리고 무릎이 뒤에서 쭉쭉 펴지죠. 이렇게 하면 종아리하고 햄스트링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관절이 완전히 보호돼요. 인도 파키스탄 그 군인 행렬하는 느낌인데. 뒷무릎을 축축 뒤로 오금을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금을. 그렇죠. 조금 좋아졌습니다. 좋아요. 네. 오금을 쭉쭉 펴주세요. 대체적으로 선생님이 뛸 때 허벅지 근육 중에 앞쪽을 많이 사용하세요. 펴주면 종아리랑 허벅지 뒤에 엉덩이가 쓰이는데 구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뛰면은요, 얘를 많이 써요. 충분히 안 펴주고.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무릎에 좀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아마 뛸 때 그 원인이 좀 있어서 무릎이 불편해 하셨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 후면 사슬이라고 하는 네네 이 햄스트링 쪽을 안 쓰네요 제가. 네, 전면 사슬과 후면 사슬이 교차하면서 쓰여야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거울을 보고 좀 내 잘못된 점을 교정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처음에 했던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 기초예요. 제자리에서 이게 편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몸이 고장 나는데 지금. 허리 손 올리고 이렇게 요거 하나 둘 그렇죠. 그래서 종아리랑 허벅지 뒤쪽이 약간 자극 오는 느낌이 나면 무릎이 쭉 펴진 이 거예요. 느낌으로 이제 잔발로 네네, 천천히 그 상태에서 뛰면 그냥 천천히 저쪽 카메라 쪽으로 그렇죠. 네네네. 되게 총총거리게 되네요. 네네, 하나 둘 그렇죠. 네네네네, 맞아요. 마지막 탁 이 탈출하는 뻗어줌, 차줌 이걸 되게 신경 써서 해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릎이 펴지면서 발끝으로 지면을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완전하게 발끝이 서 있는 상태로 뛰면 발바닥하고 아킬레스 종아리 쪽이 로드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착지 후에 어렵죠, 생각보다. 네. 착지 후에 발바닥 전체 면적으로 내 체중을 탁 눌러줘야 잠깐 휴식에 들어가요. 안 그러면 까치발 들고 계속 움직이는 느낌이 되는 거죠. 야, 저는 슬로우 조깅 진짜 부상 당할 수밖에 없게 여태까지 뛰었던 것 같고 이 표현 정말 그 신뢰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좀 기괴하게 좀 이렇게 아주 이상해요. 에어로빅 아침 방송 같은 맞아요. 네, 그거예요. 러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뭐지? 뛰는 거야, 걷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걷는 사람이 보면 이건 또 뭐지? 왜냐하면 속도는 걷는 거죠. 뛰는 동작은 러닝인데 발바닥의 착지는 러닝하고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 발가락 쪽이 지면에 먼저 닿아서 네,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리고 착지되면 발이 이렇게 지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반복되는 거죠. 천천히 보이면 이렇게. 러닝은 내가 앞으로 많이 가니까 발이 이렇게 착지되는 거예요. 중간이 닿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착지되는 순간 내 몸이 탁 올라와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슬로우 조깅은 항상 내 발이
내 중심선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걷기, 슬로우 조깅, 러닝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완전 다른 아이들이에요. 네, 완전 이거는 그냥 다른 종목인데요. 네네. 다른 종목. 러닝의 뭐 느린 형태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네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 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걷는 동작으로 슬로우 조깅을 하거나 또는 러닝 동작으로 슬로우 조깅을 하면 관절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결국은 다 부상 때문인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평소에 트레드밀을 슬로우 조깅 템포로 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릎이 아팠던 게 결국은 이제 이 후면사슬 충분히 안 써주는 이 기괴한 동작을 안 했던 그게 원인이었겠네요. 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밖에 뛰어다니는 분들 거의 제가 좀 과하게만 한 7, 80%는 다 전면 사슬로 뛰어요. 이 전면 사슬을 많이 쓰면 슬개골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 뼈에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서 마모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러닝 할 때 꼭 말씀드리는데 러닝은 절대 무릎이 아픈 운동이 아니거든요. 무릎이 아프면 잘못 뛰는 거예요. 아플 거면 사실은 발목과 발바닥이 아프면 러닝 동작은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5km를 뛰었는데 발바닥과 발목이 아파요. 그러면 동작은 괜찮은데 아마 운동 양의 조절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큰데 5km를 뛰자마자 무릎이 아프면 이건 동작의 문제라 오늘 저희 채널을 보고 교정을 하셔야 돼요. 야, 제가 진짜 제대로 스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진료 받는 마음으로. 야, 그러면 이게 월마치라는 것도 아까 그거겠네요. 월마치는 벽에 기대서 하는 동작인데 한번 저희 해볼까요? 네, 말 그대로 벽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마칭을 하는데 후면 사슬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괴한 동작이 잘 안 될 때. 이 기괴한 동작이 언제 쓰이냐면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스타팅 블럭에서 탁 출발할 때 이 기괴한 동작을 써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건 발끝하고 여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원래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 슬로우 조깅의 기괴한 동작을 연습하기 위한 건데 엘리트 선수들은 그거를 100m 출발할 때 쓴다는 거네요. 100m 출발할 때 쓰고 또는 우리가 마라톤이나 할 때 마지막에 피니시 들어가면 약간 이 동작이 나와요. 단거리 스프린트가 딱 이 동작이에요. 벽에 이렇게 플랭크 하듯이 기대고요. 그러면 복숭아 뼈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구부려서 후면 사슬이 충분히 자극받을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냥 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벽을 일렬 주차하면 차 미는 느낌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해보실게요. 팔꿈치 살짝 굽네. 그렇죠. 그리고 발이 벌써 벌어졌어요. 발 모으고 그렇죠. 이렇게 플랭크 느낌으로. 그렇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펴고 피면 후면 들어왔나요? 오 나이스. 엄청 당기는데. 네, 여기 시작. 그렇죠. 둘, 네. 그리고 체중이 이렇게 요동치지 않게 얘를 밀고 나간다. 나이스. 네, 그렇죠. 굿.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슬로우 조깅을 잘 네, 할 수 요 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거리 스프린트를 할 때 딱 이 동작이 쓰여요. 진짜 잘못 뛰고 있었네. 그 다음에 미드풋은 이 상태에서 발을 가운데로 쓱 발바닥 전체 면적을 탁 체중을 옮기지 마시고 그냥 탁 이렇게. 그렇지. 얘가 미드풋이에요. 발 전체가 딱. 온전하게 지면과 수평이 되게 다 그렇죠. 맞습니다. 닿게 해봐라. 네. 아, 그렇죠. 좋아요. 네네. 얘가 미드풋이에요. 얘가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전거 페달링을 하되 내 발바닥은 지면과 항상 수평이다. 야, 자전거 페달이라고 하니까 제가 확실히 네. 이해가 자전거 됩니다. 페달링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굿. 그렇죠. 얘가 미드풋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웨이트는 조금 그래도 조회가 있는데 러닝은 정말 여러분들보다 못합니다. 저 그냥 아예 런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 그러면 혹시 저희 지금 채널 닥터 딩요를 보시는 분들이 러닝을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오늘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안 배우고 뛰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뛰었던 분들 또는 안 뛰었던 분들 오늘 저의 무지랭이 몸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교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하는 이런 훈련 동작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케이던스, 분당 보폭수, 예, 1초에 150번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180번까지 엄청난 잔발, 1초에 3번으로 슬로우 조깅을 해봐라고 해서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뛸 때
그 메트로놈을 쓰긴 하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메트로놈이라면 뭐 휴대폰 어플 같은 거? 네, 휴대폰 어플에 메트로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도 듣고 뛰어요. 왜냐하면 얘를 듣지 않으면 힘들어지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우리가 러닝이라 하는 것은 힘으로 뛰는 게 아니라 속도와 탄성으로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힘으로 뛰다 보면 한 번에 멀리 뛰려 하죠. 그게 이제 오버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잔발로 통통통통 뛰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고 경기력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케이던스의 비트수, 박자수를 스마트워치로 160 케이던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높여야 되잖아요. 딱 5 bpm을 올리는 거예요. 165에 맞추고 뛰어보는 거예요. 아마 제가 단언하건데요. 속도가 무조건 빨라집니다. 덜 힘들고. 그래서 만약에 160 뛰던 분이 165가 익숙해지면 그때 170으로 올리는 거예요. 50 올리는 거네요. 네, 50 올리면. 왜냐하면 한 번에 올리면 너무 어색하거든요. 지금도 선생님 어색하죠, 뛰는 것도. 예.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보폭도 한 번에 줄이면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줄인 건지 만 건지 애매한 공간 속에서 천천히 줄여가는 거예요. 야, 근데 메시가 세계적인 잔발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훈련으로 되는 겁니까? 타고나는? 훈련으로 꽤 되죠. 왜냐면 한국 축구는 풀코트에서 차는 걸 좋아해요. 근데 유럽이나 이쪽에서의 축구는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4세인가 5세 미만의 풀코트를 못 쓰게 해요. 풀코트를 쓰면 발 멀리 뛰고 달리기 잘하는 애가 축구 제일 잘하거든요. 이 좁은 공간에다 모아두면은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좁은 데 축구하면 잔발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그리고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내 소유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붙은 상태로 축구를 계속하면 이 공간에서 공을 계속 소유해야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스포츠거든요. 네. 테니스 치시는 분도 볼이 잘 안 맞는다? 잔발의 푸덕이 문제예요. 공과 나와의 접근을 잔발로 해야 작은 걸 조율하는데요. 이렇게 뛰어가면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어져요. 공이 막 그 애매하게 떨어질 때 이거를 급하다고 막 오버스트라이드가 되는 네, 거죠. 맞아요. 자동으로. 잔발로 쪼개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큰 발로 가면 공과 내가 충돌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결국 그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는데 휴대폰도 없고 메트로놈도 없다. 스마트워치도 없다. 극한인데요. 이 수십 년의 경력의 박사님도 지금도 어플을 듣고 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없이는 맞추기는 힘드네요. 네, 맞추기 힘든데요. 좀 극단적으로 하면 느린 거보단 빠른 게 좋아요. 일단 느리다고 생각해라. 네, 난 너무 느려. 무조건 빠르게 할 거야. 해도 뛰다 보면 느려집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또는 줄넘기를 두 발 말고 한 발로 이렇게 한번 줄넘기 한다 생각해 보실게요. 그죠? 네. 자동으로 잔발이 되네요, 이거는. 줄넘기를 두 발 말고 한 발씩 하면 딱 그 케이던스가, 왜냐면 줄넘기를 이렇게 돌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렇게 돌리니까 이 손목의 회전수하고 발의 케이던스가 거의 180 언저리에 와요. 그럼 뭐 이런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랄까 뛰어다니면 약간 이렇게. 야,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죠, 슬로우 조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투니까 좀 느리거든요. 그렇죠, 그 맞습니다. 트레드밀 기준으로 해서 뭐 저라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8이나 그죠. 뭐 9다. 맞습니다. 그 정도. 거기서 케이던스 180을 맞추는 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느리겠네요. 제가 무조건 느리죠. 무조건 이거보다는 잔발로.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지속해서 맞추기 위해서 박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음악이나 메트로놈을 하시는 거고,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빨리 하려고 상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책에서 좀 재밌는 거 봤거든요. 제가 무릎이 아프면 보폭을 2cm만 줄여라. 선생님 너무 꼼꼼하게 읽으셨는데. 그 2cm는 실질적 2cm는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 같은 맥락이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던스를 내가 160인데 베스트가 180이니까 180을 맞추면 몸이 막 고장나듯이 움직이거든요. 보폭도 내가 너무 줄이려고 하면 아마 보폭을 줄이면 머리가 앞으로 나가버릴 거거든요. 네, 저 몇 번 아까 네. 고장 나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뛰는 것보다 아주 조금만 줄여볼게 라고 생각하면 그게 2cm가 되면서 뭐 4cm, 6cm 결국엔 최적의 보폭으로 들어오게 되죠.
BPM을 5씩만 늘려봐라. 똑같은 거네요. 네. 150이나 그 이하일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고 아마 슬로우 조깅을 지금 이렇게 박사님께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자기 이거 심박수만 맞춰서 뛰면 대부분 오버스트라이드 거의 다 그냥 넓게 뛴다 봐야 되고 예, 그게 부상이 있거나 잘못된 동작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보폭을 2cm만 줄여보자. 두 번째는 BPM을 5만 늘려보자. 예, 똑같은 맥락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운동을 지도하다 보니까 선수도 그렇고 일반인도 어떤 거에 조금 사로잡혀 있냐면요. 양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웨이트 하면 3대 몇 쳐. 예. 그죠. 예. 러닝 하면 얼마 뛰어? 그럼 뭐 서브 3 뭐 600, 뭐 500 뭐 이렇게 하거든요. 킬로미터당 6분 뛴다. 그러면 혹시 제대로 뛰어서 그 키로수인가요? 또는 아프고 뛰면 의미 없는데 아프고 뛰면 의미가 없거든요. 질적인 게 어느 정도 채워지고 양적인 거로 가야 되는데 질은 안 중요하고 양으로 그냥 그런 문제들이 이 운동 쪽에서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에 막 감회가 되고 있는 게 정말 뭐 다른 제가 유수의 박사님 많이 만났지만 류현진 전 선수 트레이너 분께서 이 말을 하시니까 그렇죠. 인스타에 올리려면 이제 뭐 600 이거 치고 싶은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늘 뭐 제가 하는 비유 운전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사고가 제일 운전 잘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20년을 뛰는데 한 번도 안 아픈 분이 제일 잘 뛸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서브 3를 뭐 10번 하고 무릎 수술했어. 아니 무릎 수술하려고 러닝하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저 진짜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진짜 이거 이상한 이거 진짜 오늘 연습할 거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오늘 제가 하나 배운 거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된다. 처음부터 180 안 되고 처음부터 이거 보폭 짧게 안 되니까 5만 늘려보자. 2cm만 줄여보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해내겠습니다. 제 앞으로의 무릎을 위해서 155에서 150이에요. 무지하게 느리게 뛰고 있습니다. 조금 올려볼까요? 180까지 가볼게요. 예. 지금 좋아요. 몸이 좀 가벼워 보일걸요? 뚝뚝 탕탕탕탕탕탕탕탕. 야, 되게 진짜 야, 진짜 좀 숨 돌리세요. 제가 얘기를 좀.